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데이터 참조만 적정가 5분 계산법 비건물 적정 가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파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리치고 데이터입니다. 리치고 데이터. 자, 보면은 지역 분석, 지역 비교, 경제 지표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지역 분석을 보면은 일단 서울 지역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가격 흐름이 있는데, 자, 가격 흐름 있는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가격 흐름입니다. 자, 이것은 리치고 시세이고, 한국 부동산 원, 그 다음에 KB 시세, 그걸 가져와서 또 데이터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리치고 시세만 보겠습니다. 자, 가격 흐름은 다 아시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가고 있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자, 그런 추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투자 점수인데, 서울 지역 투자 점수가 지금 43.7입니다. 자, 높은 점수가 좋죠. 70점 이상이 좋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자,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 사기에 안 좋은 시기입니다. 점수가 43.7점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48%.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 0%가 넘어가야지 좋은 것인데, 지금 마이너스 48%. 안 좋습니다. 소득 대비 저평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일종의 그 PIR이라고 보면 되는데, PIR, HAI, 요런 것들 수치를 보면은, 공개하는 주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숫자가. 자, 그것은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뽑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PIR은 그 숫자를 계산하는 그 주체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PIR 20 넘었다, 지금 넘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조하시고, 전세가율은 지금 굉장히 낮죠. 엄청나게 낮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집값이 비싸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주택 구매력 지수, 자, 요것도 보면은 지금 29.4라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입주 물량. 자, 유일하게, 지금까지 데이터 중에서 유일하게 집값의 긍정적인 어떤 수치가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올해부터 줄어서 점점 더 줄어들죠.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자, 지금 공급이 많다 싶으니까 업자들이 알아서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 가지고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자, 그런 이야기는 개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 보면은 엄청나게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살살 올라가는 분위기. 자, 그리고 거래량 나누기 매물량. 자, 매물량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가?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거의 최저치입니다, 지금. 자, 호가,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전세, 임대인 호가와 임차인 희망가, 갭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지역 비교로 넘어가는데, 자, 지역 비교는 지금 투자 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역 분석에서 그 데이터를 끌어모아다가 점수화 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지역마다 다 점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기 좋게 정리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분석의 결과를.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경제 지표인데, 경제 지표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자, 지금 상당히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요. 자, 이 데이터에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통화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화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좀 반영이 안 된다. 그러한 부분,
통화량만 반영하면 안 되고 통화 속도까지 반영을 해야지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것은 좀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시가총액이라고 했는데, 자, 아파트가 점점 많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 숫자가 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단가가 똑같더라도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지금. 자,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G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개수가 늘어가니까 그러한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파트 시가총액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서, 자, 시가총액이 올라간 것이겠죠. 자, 그리고 국민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자, 요 자료도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파트가 많이 지으니까 시가총액이 조금은 늘어나고, 자, 그리고 아파트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그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자, 요것도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리치고 지표들을, 데이터들을 봤는데, 자, 지금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봐도 좀 되는데, 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통계청 발표 자료 등등 다른 자료를 불러와서 계산을 한 것일 텐데, 자,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자, 최근 5년간 느끼셨겠지만, 자, 국가를 믿으면 안 되죠. 자, 국가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거짓말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 데이터들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은 참조만 해야 된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것은 그 지역, 어떤 지역의 그 통계치이지,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숫자가 아닙니다. 특정 물건에 대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자료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 백날 봐봤자 내 돈, 나의 그 배팅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아파트 데이터 참조만 적정가 5분 계산법이라고 했는데, 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배팅 수익 환원 기준 가격,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요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기준 가격은 4% 플러스 0.05% 곱하기 준공후 연수 분의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미래 가치, 그리고 미래에 안 좋아지는 부분들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반영하기 이전에 일단 현재의 매매 기준 가격은 계산을 해 놓고 그 기준에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자, 요렇게 해야지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식은 첫 번째로 그 영구 비소멸 지역, 서울 중심부에 적용할 수가 있는 산식입니다. 자,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저 4%가 5%, 6%, 7%, 8%, 10%, 20% 가는 지역도 있겠죠. 그리고 2번 20년 된 건물, 아파트든 뭐 꼬마 빌딩이든, 자, 임대 수익률 5%, 20년 된 건물이면 저 산식은 임대 수익률 5%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식입니다. 자, 물론 단독 지분인 꼬마 빌딩보다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률이 좀 더 좋아야 정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용적률 여유가 있으면 기준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매매 기준 가격을 약간 더 높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비김태희 앉아서 500억 대박, 강남역 빌딩 1400억의 매각 추진. 자, 매각된 건 아니고 추진입니다. 추진하고 있다. 자, 500억 대박이라고 했으니까 매수 금액이 900억 정도 되겠죠. 자, 요 건물인데, 자, 요게 1400억.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기사 내용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숫자만 제가 짚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지 면적이 147평, 연면적이 881평, 월 임대료가 2억, 만실시 임차 보증금 총액이 40억 정도. 자, 그래서 잘 받았을 때 2억에 40억.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이 한 450억 정도 끼어 있다. 자, 요렇게 기사에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2번 비건물 적정 가격 계산. 자, 첫 번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조금 완벽하게 정보가 안 나와 있어서 일단은 그 용적률이 꽉 찼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준공 후 20년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5%는 나와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은 월세 2억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5%, 그리고 플러스 보증금 40억 하면은 520억이 나옵니다. 520억. 자, 검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520억 나누기 대지 평수 147평 하면은 평당 3억 5천이 나옵니다. 평당 3억 5천. 자, 아무리 그 중심부 위치지만 3억 5천이면 결코 약한 금액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적정한 가격 같아 보입니다. 저는 520억 정도 되어야지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요 건물을 살 것 같습니다. 자, 1,400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산다. 자, 1,400억 들고 있으면 거의 선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선수는 당연히 임대 수익률 보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계약이 아마 안 될 겁니다. 1,400억에 매수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자, 세상에 워낙 영구와 땡치리가 많아서 진짜 낮은 확률로 1,400억 계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3번 1,400억 계약되면 1월 확률도 있다. 자, 1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 NPL 경매 아시는 분은 제가 NPL 이야기만 꺼내도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지금 450억 채권을 그 매수자가, 건물 매수자가 1억의 매수를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1,400억에 계약을 하죠. 자, 그러면은 1,400억 빼기 450억 채권이 있으니까 일단은 950억 들어갔는데, 그 450억 채권을 1억에 매수했기 때문에 플러스 1억 해서 951억, 매수자가 951억에 매수한 모양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이 매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입니다. 영구. 자, 지금 이러한 시기에, 자, 이런 건물을 951억에 매수했다는 것은 일단은 실수죠. 실수고 착오인데 520억 정도 매수가가 적정한 것 같은데, 일단은 951억. 자, 요것도 실수입니다. 자, 실수지만 1,400억에 비하면 양반인 거죠. 1,400억에 비하면 양반인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매도자는 지금 450억 채권을 1억에 지금 판 거죠. 그래서 매도자는 세금 부담 증가하나, 실제는 951억이니까 자, 세금 부담 증가하나, 물건 팔 수 있어서 좋고, 자, 아예 안 팔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파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3번 매수자는 나중에 양도세 안 낼 수 있겠죠. 자, 1,400억에 매수한 표면적으로 1,400억에 매수한 이 건물, 실질적으로 951억에 매수한 이 건물, 자, 지금 그래도 고점인데 1,400억에 나중에 팔면 다행입니다. 자, 1,400억에 팔더라도 양도세 안 내겠죠.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당 물건 고점 가격이 1,400억으로 찍혀서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서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400억에 계약되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영구와 땡치리가 매수를 했든가, 아니면은 요런 NPL 경매 형태의 계약이던가, 자, 아니면은 비부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 어거지로 알면서도 1,400억에 매수를 해 주던가,
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냥 1,400억에 계약된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아파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파트도 양아치 시장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양아치 시장입니다. 제가 그 1년 반 전부터 아파트 팔아라, 아파트는 사기다, 아파트 무조건 팔아라 말씀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머니투데이 기사 집값 떨어지자 5억 계약금 포기할래요. 신고가 거래 취소 속출. 자,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사기라고 봅니다. 그걸로 일단 줄이고, 이야기를 줄이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4번 마무리. 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특히 실거래가. 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세상에 부동산 쪽에 정말 양아치 사기꾼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 투자의 기본, 누가 뭐래도 내가 사고 파는 물건의 숫자는 내가 계산한다. 내가 계산한다. 자, 그래서 그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저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 얼마에 사면 된다. 자, 이런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 경계하시고 최소한 임대 수익률만큼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매수해야 된다. 자, 특히나 아파트는 여러 세대이기 때문에 거래 한 개만 좀 잘 성사시키면 몇십 개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이 여러 물건을 들고서 한 개만 거래를 잘하면 몇십 개가 거래가 다 빠방빵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양아치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아파트는 정말 조심해서 사야 된다. 자, 임대 수익률 5% 이상은 나와야지 아파트 사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